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담소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부부, 그리고 또 하나, 어쩌면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가 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오늘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이해, 그리고 화해를 경험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머님 세대는 일제강점기와 6.25를 겪으셨고, 저희 세대는 새마을운동과 민주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두 여성이 한 지붕 아래에서 가족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계신 며느리들에게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눈물 짓게 하고, 때로는 미소 짓게 하는 저의 40년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가슴에도 이 이야기가 닿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작은 손길이 큰 울림이 됩니다. 1980년, 23세 나이에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듬직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결혼식 날 제가 신부 대기실에 있을 때 처음 만난 시어머니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엄격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는 말씀 대신 우리 집안의 며느리는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했어라는 말씀이 첫 인사였습니다. 그 순간 결혼식장에서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은 느낌이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와의 동거는 제 상상 그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아침밥은 반드시 쌀을 씻어 지어야 했고, 국과 찌개는 매일 다른 것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김치도 어머님 방식대로 담가야 했고, 빨래도 어머님 방식대로 널어야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나왔지만 시어머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았습니다. 며느리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렇게 해왔어. 아이고, 요즘 며느리들은 편하게만 살려고 하니. 이런 말씀들이 매일같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했고, 첫 아이를 가졌을 때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입덧으로 힘들 때조차 내가 너 나이 때는 밭이라면서도 입덧 한 번 없이 일했다는 말씀에 더 힘을 내야 했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이 양육 문제였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난 후 어머님은 손주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제 육아 방식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가 울면 바로 안아줘야지. 뭐하고 있는 거야? 요즘 젊은 엄마들은 책만 보고 애 키우려고 하니. 매일같이 이어지는 이런 말씀에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는 그냥 그런 분이니 이해해라는 말만 반복했고, 저는 점점 외롭고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1988년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님이 쓰러지신 것입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는 어머님을 보며 그동안의 갈등과 미움이 순간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제발 괜찮으세요? 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2달간의 입원 생활 동안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아 어머님을 간호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님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닦아드리고 밤새 간호하는 일이 힘들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어머님의 주름진 손을 잡고 있으면 그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손이 사실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손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퇴원 후 어머님은 조금 달라지셨습니다. 말씀도 더듬거리시고 몸의 한쪽이 불편하셨지만 눈빛은 더 따뜻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님이 제게 손짓하셨습니다. 말씀을 어눌하게 더듬으시면서 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들이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님과 저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손주들 돌보는 법을 물으셨고, 저는 어머님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25 때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으신 고생담, 시집살이의 고통,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던 이야기들. 서로의 인생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님은 절대 바꾸지 않으시던 김치 담그는 방법도 제게 너희 방식도 한번 해볼까? 라고 물어보셨고, 저는 어머님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어머님의 건강은 더욱 나빠지셨고, 결국 제가 전적으로 어머님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님의 손발이 되어드렸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어머님의 고마운 눈빛과 우리 며느리 아니면 어쩔 뻔했어 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해, 고마워. 내가 하늘에서 널 지켜볼게.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은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 곁에는 40년간의 시어머니와의 추억과 그 시간을 통해 배운 사랑과 인내, 그리고 이해가 남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신 며느리분들, 그리고 이제는 시어머니의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께서 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중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온 두 여성이 갑자기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요. 더구나 우리 어머님 세대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극심한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쌀 한 톨, 김치 한 조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런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십니다. 반면 저희 세대는 경제 성장기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고 새로운 서구 문화와 가치관을 접하며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닌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어머님 세대는 가족을 위한 희생과 전통 수호를 중요시했고, 우리 세대는 개인의 행복과 합리적인 변화를 추구했으니까요. 저도 오랜 시간 어머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내 방식을 인정해주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인생을 알게 되면서 어머님의 엄격함이 사실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며느리와 어머니라는 역할에 충실하셨고,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저에게 엄하게 대하신 것도 사실은 저 역시 그렇게 좋은 며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요즘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사는 가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서로의 인생을 알아가려고 노력해보세요. 시어머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 살아오신 과정을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해가 생깁니다. 며느리 여러분, 시어머님께 어머님 젊으실 때는 어떠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대화가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것에서부터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 주세요. 시어머님들은 며느리의 양육 방식이나 살림 방식에 대해, 며느리들은 시어머님의 경험과 지혜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셋째, 가족 내에서 열린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특히 남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넷째,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함께 요리를 하거나 텃밭을 가꾸거나 손주를 돌보는 등 공통의 활동은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다섯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가족 상담이나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가족이 되어 이해하고 사랑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와 어머님도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진정한 이해에 도달했으니까요. 저는 이제 60이 넘은 나이의 시어머니가 아닌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였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제 며느리에게 다른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 입에서 어머님의 말씀이 나올 때면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그것이 세대를 이어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우리가 선택한 관계는 아니지만 인생에서 가장 깊은 배움을 주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으로 이 관계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눈 저의 40년 시어머니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공감의 눈물로, 어떤 분들에게는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또 어떤 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다가왔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게를 이해해 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아들을 빼앗아간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확장시켜준 사람입니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감시자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이자 동반자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때 가족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지금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힘들어하고 계신 며느리분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모든 관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로 마음 아파하시는 어머님들, 며느리는 어머님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며느리도 어머님처럼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저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조금만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인생담소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